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한남동 관저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을 떠났습니다. 바로 공수처로 이동을 했는데요.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문이 있었습니다. 그 담화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촌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삼권 분립이 훼손됐다는 말이지요. 저는 이미 지난 4월 10일 선거하기 전에 4월 10일 부정선거가 또다시 자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는 무너지고 국가 기능마저 마비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좀 촌평을 해드리면, 공수처는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서울지방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기각당했다는 걸 숨기고 바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장 판사가 이순영 판사인데요. 그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그가 영장을 발부했지요. 그리고 영장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외회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치 판사가 무슨 입법권 행사를 한 것이라고 입법권 행사하는 것입니까? 네. 원래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거기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개탄스럽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이런 형사사건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급사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개, 돼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언합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죠, 결단한 것은 이들이 불법 체포를 하겠다고 소방장비를 동원했다, 이렇게 뚫고 들으면 막을 수는 있겠죠. 대통령 경호원들은요, 총도 다 지니고 있어요. 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뭐가 유혈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막아야 되겠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들이 체포하려고 하니 내가 공수처에 스스로 나가겠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로서 국민이 다치면 되겠습니까? 또 경찰과 경호처가 다치면 되겠습니까?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 이거 세계적으로 망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굳은 의지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뿐입니다. 이 심정 이해갑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함과 그런 용기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언론인들, 지식층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굳은 의지, 결단, 본인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통수권자가 뭐가 아쉬워서 비상계엄을 했겠습니까?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2030 세대들이 비상계몽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030 세대들의 지지율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나이가 65세입니다. 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가 왜 비상계엄을 했겠냐고요. 국민 여러분이 생각해 볼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보를 가진 분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최고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헌 문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12월 초에 이런 방송을 해드렸죠.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그런데 저들이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오동훈이라는 공수처장이 이렇게 앞잡이 노릇을 한다? 자,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리 젊은이들이 2030 세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위대한 발걸음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계몽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더불당입니다.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모든 더불당의 참고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부정선거 방패를 막기 위해서 그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을 지금 전복시키고 있습니다. 계엄은 정당했습니다. 계엄은 위대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비상계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헌법 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헌법이지요. 그러나 헌법 위에는 국민들의 저항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외칩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요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지난 4.19, 5.16 혁명 못지않게 국민들의 저항권을 발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